1790년대 프랑스 한 군 병원에서 기이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있는 한 남자가 살아있는 고양이를 붙잡아 그 자리에서 먹어치웠다는 겁니다. 피를 마시고 살과 내장을 삼킨 뒤 소화되지 않은 털과 피부는 다시 토해냈습니다. 살아있는 장어는 머리부터 입에 넣어 통째로 삼켰고, 도살장에서는 버려진 내장을 먹기 위해 떠돌이 개들과 뒤엉켰습니다. 병원에서는 환자에게서 뽑아낸 피까지 마셨고, 급기야 시신이 놓여있는 영안실을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병원에서 14개월 된 아이까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18세기 프랑스에 실제로 기록된 식욕괴임, 평생 먹었지만 단 한 번도 채워지지 않았던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1770년대 초 프랑스 리옹 인근에서 훗날 타레레라고 불리게 되는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타레레의 집에서는 음식이 남아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자신의 몫을 전부 먹고 식탁에 남은 음식까지 먹어치웠습니다. 그래도 끝나지 않았고 타레레의 부모는 다시 음식을 내주었습니다. 빵을 더 주고 남겨둔 고기를 꺼내주고 가족들이 먹어야 할 몫까지 타레레에게 내주었습니다. 그러나 타라레는 그것까지 먹고 나서도 다시 먹을 것을 찾았습니다. 더 이상 줄 것이 없어질 때까지 먹여도 끝나지 않았죠. 아이가 자라면서 상황은 더 심해졌습니다. 타라레가 먹는 양도 함께 커졌기 때문인데요. 10대가 되었을 무렵에는 하루에 자신의 몸무게와 맞먹는 양의 고기를 먹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타라레의 몸은 그토록 많은 음식을 집어넣는데도 오히려 기괴할 정도로 말라 있었습니다. 팔다리는 가늘고 몸에는 살이 거의 붙어있지 않았으며 얼굴의 피부는 헐거웠습니다. 볼은 양 옆으로 축 늘어져 음식을 입안 가득 저장해둔 동물의 볼처럼 쳐져 있었다고 하죠. 입술은 얇았지만 입을 벌리는 순간 얼굴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턱이 아래로 크게 내려가면서 입이 약 10cm 가까이 벌어질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작고 마른 얼굴에 축 늘어진 볼, 그 한가운데 지나치게 크게 벌어지는 입, 그리고 그 입은 하루 종일 먹을 것을 찾았습니다. 가족들이 먹어야 할 몫을 전부 내줘도 그의 배를 채우기에는 부족했죠. 그리고 먹을 것이 보이면 타라레의 행동은 더욱 집요해졌습니다. 먹을 수 있는 것을 찾고 입에 넣고 삼키고 다시 주변을 뒤졌습니다. 배가 불러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음식이 사라져야 겨우 멈췄습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먹을 것이 완전히 떨어지면 타라레는 밖으로 나가 사람들이 버린 음식물을 찾아 쓰레기 더미를 뒤졌는데요. 상에서 냄새가 나는 음식도 흙과 오물이 묻은 찌꺼기도 먹을 수 있는 것이 보이면 주워 입에 넣었습니다. 그것마저 찾지 못하는 날에는 골목과 쓰레기 더미를 돌아다니던 쥐가 먹잇감이 되기도 했죠. 타라레는 쥐를 발견하면 도망가는 것을 쫓아가 붙잡았고 손 안에서 몸부림치는 쥐를 그 자리에서 입으로 가져갔다고 합니다. 불에 굽지도 손질하지 않은 채 살아있는 그대로. 그리고 먹을 것이 더 있는지 다시 쓰레기 더미를 뒤졌습니다. 집에서는 가족의 식량을 먹어치우고 밖에서는 사람들이 버린 음식과 쥐까지 찾아다니는 아이. 그의 기괴한 식욕은 마을에서도 숨길 수 없게 됩니다. 사람들은 괴상하게 생긴 타라레를 구경했고 악마의 아이라며 수군거렸습니다. 그를 낳은 부모에게까지 손가락질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그의 부모는 더 이상 타라레를 감당할 수 없었고 그가 아직 10대였을 무렵 타라레는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타라레는 집에서 쫓겨난 뒤 프랑스 곳곳을 떠돌기 시작합니다. 돈도 직업도 없었던 그는 구걸하거나 음식을 훔치며 살아갔고 곧 도둑과 불황자, 매춘 여성 등이 섞인 떠돌이 무리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금세 타라레의 이상한 능력을 발견합니다. 무엇을 줘도 먹는다는 것. 처음에는 음식이었습니다. 빵과 고기, 그리고 사과가 가득 든 바구니를 한 번에 비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곧 평범한 음식에 흥미를 잃었고 이번에는 코르크 마개를 줬습니다. 타라레는 전부 먹었습니다. 돌을 줘도 삼켰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돈을 내기 시작합니다. 타라레가 무엇까지 먹을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그렇게 타라레는 거리 한복판에서 기괴한 먹기 공연을 하는 구경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공연의 수위도 점점 높아졌습니다.
음식에서 물건으로, 물건에서 살아있는 것으로, 타라레는 살아있는 뱀까지 통째로 먹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가 많이 먹는 모습을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인간이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어디까지 먹을 수 있는지 보러 왔습니다. 타라레에게는 음식과 음식이 아닌 것의 경계가 점점 사라지고 있었죠.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많은 것들이 들어간 몸은 여전히 앙상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먹을 수 없는 것을 먹으며 돈을 벌고 그 돈으로 다시 먹을 것을 구하며 거리를 떠돌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먹는 것으로 돈을 벌던 타라레는 파리까지 흘러들어갑니다. 그러던 1788년 무렵 결국 문제 하나가 생깁니다. 공연 도중 그의 몸에 심각한 이상이 나타난 건데요. 복부에 극심한 통증이 시작됐고 무언가가 장을 완전히 막아버린 것처럼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결국 그는 파리의 오텔디웨이 병원으로 실려갑니다. 지로라는 이름의 의사는 타라레에게 강력한 하제를 투여했고 다행히 막혀있던 장이 풀리면서 그는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러나 회복한 타라레가 자신을 치료해준 지로에게 이상한 말을 꺼냅니다. 그는 의사가 가지고 있던 금시계를 가리키며 자신에게 그 시계와 체인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먹기 위해서였는데요. 타라레는 지로에게 자신이 그 시계와 체인까지 삼킬 수 있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려고 했던 겁니다. 무언가를 잘못 삼켜 병원에 실려왔던 남자가 몸이 회복되자마자 이번에는 금속으로 된 시계와 긴 체인을 삼키겠다고 나선 겁니다. 당연히 지로는 거절했지만 타라레는 정말 삼킬 수 있다며 계속 시계를 요구합니다. 결국 지로는 섬뜩한 경고를 하나 합니다. 정말 그 시계를 삼킨다면 내 배를 갈라서라도 내 시계를 다시 꺼내겠다. 그 말을 듣고서야 타라레는 시계를 포기하게 되죠. 병원을 나선 뒤에도 그의 괴상한 공연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장에 무언가가 막혀 죽을 뻔한 경험조차 타라레가 자신의 입으로 무언가를 집어넣는 행동을 멈추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제 타라레에게 자신의 몸은 음식을 먹는 몸이라기보다 무엇까지 집어넣을 수 있는지 시험하는 공간처럼 보이기 시작하죠. 1792년 프랑스는 전쟁에 휩싸입니다. 혁명 정부에 맞서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 전쟁에 뛰어들었고 프랑스는 대규모 병력을 필요로 했습니다. 이 무렵 타라레 역시 프랑스 혁명군에 들어갑니다. 당시 프랑스군은 병사 한 명에게 지급할 음식의 양을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1792년 기준 빵만 하루 약 750g, 여기에 상황에 따라 고기와 다른 식량이 지급됐죠. 하지만 타라레에게 배급은 식사라고 부르기도 어려운 양이었고 아침 간식 정도도 미치지 못했는데요. 자기 몫을 먹고 나면 곧바로 다른 병사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군복을 닦아주고 장비를 정리하고 허드렛 일을 대신해주고 받은 대가는 그 병사가 먹고 남긴 음식이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병사들이 버린 음식까지 찾아다녔습니다. 그럼에도 타라레에게는 기별도 가지 않는 양이었기에 결국 그는 심각하게 쇠약해져 술주 스프레의 군 병원으로 보내집니다. 병원에서는 일반적인 배급량으로는 그의 허기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한 번에 일반 병사 4명분에 해당하는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전부 먹고도 타라레는 다시 병원 안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환자가 남긴 음식을 먹었고 그것마저 없어지면 배수로를 뒤졌습니다. 쓰레기통도 뒤져 그 안에서 발견한 음식 찌꺼기까지 주워 먹었습니다. 그래도 끝나지 않았고 어느 날부터는 병원 약재실까지 몰래 드나들기 시작합니다. 그곳에는 음식이 아닌 환자들의 몸에 붙이기 위해 만든 스포제가 있었습니다. 약재를 반죽해 만든 치료용 찜질제였는데요. 타라레는 그것까지 먹어버렸죠. 병사 4명분의 배급을 먹고 다른 환자들의 잔반을 먹고 배수로와 쓰레기통을 뒤지고 마지막에는 환자의 몸에 붙일 약까지 먹는 남자. 그런데도 타라레는 여전히 배가 고팠습니다. 군의관들은 타라레의 식욕을 직접 시험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노동자 15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의 음식을 한꺼번에 타라레에게 주었고 그는 그것을 한자리에서 전부 먹어치웠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의 몸에도 기괴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평소 주름처럼 축 늘어져 있던 배의 피부가 팽팽하게 펴질 정도로 복부가 크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체온은 눈에 띄게 올라갔고 온 몸에서는 엄청난 양의 땀이 쏟아졌습니다.
심지어 몸에서 눈에 보일 정도의 증기가 피어올랐다고 하죠. 그리고 견디기 힘들 정도의 악취가 났습니다. 평소에도 몸에서 심한 냄새가 났지만 많은 음식을 먹고 소화가 시작되면 그 냄새는 더욱 지독해졌다고 합니다. 숨결에서도 악취가 났고 땀에서도 냄새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있으면 구역질을 할 정도였다고 하죠. 그렇게 배가 크게 부풀어 오른 타라레는 깊은 잠에 빠졌고 몇 시간이 지나면 배는 다시 꺼졌습니다. 팽팽했던 피부는 다시 축 늘어졌고 몸은 원래의 양상한 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깨어난 타라레는 다시 먹을 것을 찾았습니다. 의사들은 이번에는 살아있는 동물을 타라레에게 주었습니다. 고양이 한 마리가 그의 앞에 놓였습니다. 타라레는 약 10cm까지 벌어지는 입으로 발버둥 치는 고양이를 붙잡아 물었고 이빨로 배를 찢어 흘러나오는 피를 마셨다고 하는데요. 이후 살과 내장을 먹었고 소화되지 않은 털과 피부는 얼마 뒤 다시 토해냈다고 합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강아지와 도마뱀, 뱀 역시 먹었습니다. 살아있는 장어는 머리를 이빨로 으깬 뒤 씹지도 않고 통째로 삼켰다고 전해집니다. 15명분의 식사를 먹고 살아있는 동물까지 집어삼키고 배가 기괴하게 부풀어 올랐다가 몇 시간 뒤 다시 꺼지는 몸. 그의 체중은 여전히 약 45kg에 불과했습니다. 살아있는 동물까지 삼키는 타라레를 지켜보던 군 관계자들은 그의 위장을 전혀 다른 용도로 이용할 방법을 떠올립니다. 비밀 문서를 운반하는 것이었습니다. 프랑스 혁명 전쟁이 한창이던 시기 프랑스군은 라인강 일대에서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군을 상대하고 있었고 적군에게 포위되거나 점령지 깊숙이 고립된 부대와 연락하기 위해서는 전령이 직접 적의 통제 지역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붙잡히는 순간 몸이나 옷에 숨긴 문서가 발견될 위험이 있었죠. 그러나 타라레에게는 보통 사람에게는 없는 은닉 장소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신의 위장이었습니다. 군 관계자들은 먼저 작은 나무 상자를 준비합니다. 상자 안에 문서를 넣은 뒤 타라레에게 통째로 삼키게 했습니다. 상자는 실제로 타라레의 몸속으로 사라졌고 얼마 뒤 배설물 속에서 상자가 다시 나왔습니다. 씻어서 상자를 열어보자 안에 넣어두었던 문서는 읽을 수 있는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실험은 성공적이었고 타라레에게는 보상으로 생황소의 간과 폐 약 14kg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프랑스군은 실제 전장에서 타라레를 이용해 보기로 합니다. 목표는 프로이센 군에게 포위된 프랑스군 대령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었는데요. 작은 상자 안에 프랑스군의 문서를 넣었고 타라레는 그 상자를 다시 통째로 삼켰습니다. 이번에는 실험이 아니라 상자를 몸속에 넣은 채 프로이센 군이 장악한 지역으로 직접 들어가야 했습니다. 타라레는 독일 농민처럼 변장했고 그렇게 프랑스군 진영을 떠나 프로이센 통제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계획에는 황당할 정도로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타라레는 독일어를 할 줄 몰랐습니다. 독일 농민처럼 차려입은 남자가 정작 주민들이 말을 걸면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자 수상하게 여긴 현지 주민들은 결국 그를 프로이센 군에게 넘깁니다. 프로이센 군은 타라레의 몸과 옷을 수색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연했습니다. 그들이 찾는 물건은 이미 타라레의 몸속에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신문이 시작되자 타라레는 신문을 견디지 못했고 결국 자신이 프랑스군의 전령이며 문서가 든 상자를 삼켰다고 털어놓습니다. 프로이센 군은 타라레가 상자를 다시 몸 밖으로 내보낼 때까지 감시했고 결국 그의 배설물에서 작은 상자가 발견됩니다. 상자를 씻어 열자 그 안에는 실제로 프랑스군이 넣어둔 문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타라레조차 몰랐던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그 문서는 중요한 군사기밀이 아니었습니다. 프랑스군은 처음부터 타라레를 완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그가 정말 적진까지 침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몸속에 숨긴 문서를 실제로 전달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중요하지 않은 메시지를 넣어 시험했던 겁니다. 하지만 프로이센군 입장에서 적군의 문서를 몸속에 숨기고 침투한 남자는 명백한 첩자였기에 타라레는 처형 직전까지 몰리게 됩니다. 그 수용대까지 끌려갔지만 결국 프로이센군 지휘관은 그를 처형하지 않았고 심하게 구타한 뒤 프랑스군 진영으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타라레가 받은 처음이자 마지막 군사 임무는 실패로 끝이 났죠.
프로이센 군에게 붙잡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온 타르레는 더 이상 군사 임무를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자신의 시국을 치료해달라는 것이었는데요. 더 이상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당시 타르레를 맡았던 군의관 중 한 명이 프랑스 외과 의사 피에르 프랑수아 페르시였습니다. 페르시는 타르레의 식욕을 억제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먼저 사용한 것은 아편을 알코올에 녹여 만든 라우다눔, 당시 강력한 진정제와 진통제로 사용되던 약물이었는데요. 하지만 타르레의 허기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많은 양의 포도주 식초를 먹였지만 그래도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담배를 이용한 약도 사용했습니다. 당시 담배에 들어있는 성분은 구토와 식욕 저하를 일으킬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건 역시 타르레가 먹는 것을 멈추게 하지 못했죠. 마지막에는 방법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식욕을 없앨 수 있다면 아예 배가 터질 만큼 계속 먹여보기로 한 겁니다. 타르레에게 엄청난 양의 삶은 달걀을 먹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 허기를 멈추게 하지 못했습니다. 약을 먹여도, 식초를 마셔도, 담배 성분을 사용해도, 배를 음식으로 가득 채워도 타르레는 다시 먹을 것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치료가 실패할수록 그가 먹는 것은 점점 더 기괴해졌습니다. 병원에서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면 밖으로 나가 도살장 주변을 뒤졌습니다. 도축하고 버린 내장, 핏물이 묻은 고깃덩어리, 이미 상하기 시작해 악취가 나는 찌꺼기, 그는 그것들을 주워 먹었습니다. 썩은 내장을 두고 떠돌이 개들과 뒤엉켜 먹이를 빼앗아 먹는 모습까지 목격됐다고 하죠. 그리고 어느 날 그의 식욕은 동물의 고기를 넘어서게 됩니다. 당시 병원에서는 사열 치료가 흔했습니다. 환자의 몸에서 피를 뽑아 그릇에 받아두곤 했는데 타르레는 그 피까지 훔쳐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미 뽑아놓은 피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사열을 받고 있는 환자 곁에 접근해 흘러나오는 피까지 마시려 했다고 하죠. 결국 의료진은 타르레가 병원 안을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병원의 영안실까지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죽은 환자의 시신을 먹으려다 발견됐다는 기록까지 남아 있습니다. 일부 후대 기록에서는 그가 실제로 시신을 먹는 모습이 여러 차례 목격됐다고 전해지기도 하죠. 그리고 바로 이 무렵 사건이 벌어집니다. 병원에 있던 14개월 된 아이 한 명이 사라진 건데요. 아이를 찾기 위해 병원 안팎을 수색했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의심은 곧바로 한 군데로 향했습니다. 타르레. 아이의 실종과 타르레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병원 사람들의 의심은 이미 그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결국 병원 직원들은 타르레를 병원 밖으로 쫓아냈고 그는 그곳으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타르레가 사라지고 약 4년이 지난 1798년, 페르시는 베르사유의 한 병원에서 뜻밖의 연락을 받습니다. 연락을 보낸 사람은 그곳의 의사였던 테시에였습니다. 그는 페르시에게 병원에 입원한 환자 한 명이 계속해서 그를 찾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페르시가 병원을 찾아가자 침대에는 4년 전 사라졌던 타르레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태는 이미 심각했는데요. 혼자 제대로 일어나기도 힘들 정도로 몸이 쇠약해져 있었고 기침과 전신쇠약 등 진행된 결핵의 증상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르레는 페르시에게 자신의 몸속에 금으로 된 포크가 들어있다고 말했습니다. 약 2년 전 금 포크 하나를 통째로 삼켰고 아직 몸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타르레는 그 포크가 자신의 몸속 어딘가에 걸려있으며 그것 때문에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믿고 있었죠. 그리고 자신을 예전에 치료했던 페르시라면 몸속에 있는 포크를 찾아 꺼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건데요. 하지만 페르시가 본 타르레의 상태는 훨씬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약 한 달 뒤 타르레에게는 멈추지 않는 심한 설사가 시작됩니다. 몸은 더욱 빠르게 쇠약해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사망합니다. 1798년, 당시 그의 나이는 약 26살이었습니다. 하지만 타르레의 몸에서 벌어진 가장 기괴한 일은 그가 죽은 뒤에 시작됐습니다. 시신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썩기 시작한 겁니다. 살아있을 때도 타르레에게서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느껴질 정도의 심한 악취가 났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사망한 뒤에는 시신에서 올라오는 부패 냄새가 더욱 견디기 힘든 수준이 됐습니다.
부패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베르사유 병원의 외과의들은 시신을 해부하는 것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태시에는 타라레의 몸을 확인하고 싶어 했는데요. 평생 그렇게 많은 것을 먹었던 사람의 장기가 정상적인 인간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정말 그의 몸 안에 금 포크가 들어있는지. 결국 태시에는 부검을 시작했고 복부를 열자 내부는 이미 심하게 부패해 있었습니다. 장기들은 정상적인 형태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서로 뒤엉켜 있었고 복강 내부에는 고름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간은 비정상적으로 커져 있었으며 조직은 이미 물러지고 부패한 상태였습니다. 담낭 역시 크게 늘어나 있었고 그 아래에서 타라레의 위가 드러났습니다. 위는 정상적인 크기와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거대했습니다. 늘어진 위가 복강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위벽 곳곳에는 궤양이 퍼져 있었고 식도 역시 비정상적으로 넓어져 있었죠. 기록에는 타라레의 턱을 벌리자 입에서부터 이어지는 넓은 통로를 따라 위 안쪽까지 들여다볼 수 있을 정도였다고 전해집니다. 살아있을 때 약 10cm 가까이 벌어졌다는 입, 그 뒤에는 비정상적으로 넓어진 식도와 복부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대한 위가 이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시신에서 올라오는 악취가 너무 심해 부검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결국 직접 몸을 열었던 태시에조차 냄새를 견디지 못하고 더 이상의 조사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 짧은 부검에서 끝내 발견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금 포크였습니다. 타라레가 죽기 직전까지 자신의 몸 안에 있다고 믿었던 물건. 하지만 그의 위에서도 확인된 복강 내부에서도 포크는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그가 실제로 포크를 삼켰던 것인지 이미 몸 밖으로 배출됐던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타라레의 몸은 죽은 뒤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복강 대부분을 차지한 거대한 위, 비정상적으로 넓어진 식도, 커다랗게 부풀어 있던 간과 담낭, 궤양으로 뒤덮인 위벽, 고름 속에서 부패하고 있던 장기들. 하지만 그 안에서도 타라레가 평생 끊임없이 먹게 만들었던 원인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타라레는 대체 왜 이렇게까지 먹어야 했던 걸까요? 오늘날에는 몇 가지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처럼 대사를 비정상적으로 증가시키는 질환, 먹은 음식의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는 흡수장애, 식욕을 조절하는 뇌의 시상하부 이상, 음식이 아닌 물질을 먹는 이식증이나 정신적인 문제, 혹은 여러 가지 문제가 동시에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타라레가 죽은 것은 지금으로부터 200년도 더 전입니다. 혈액 검사도 호르몬 검사도 뇌를 확인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당시 그를 직접 관찰했던 의사들의 기록과 후대에 전해진 이야기뿐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타라레의 모습 가운데 어디까지가 정확한 관찰이고 어디부터가 과장되어 전해진 이야기인지도 완전히 확인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당시 의사들이 실제로 그의 몸을 열어봤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타라레가 어떻게 그 많은 것을 삼킬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었을 뿐, 왜 그렇게까지 먹어야 했는지는 설명해주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그의 식욕에는 끝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음식이 없어지자 쓰레기를 뒤졌고 쓰레기에서도 먹을 것을 찾지 못하자 살아있는 것을 먹었습니다. 동물의 피와 살을 먹은 뒤에는 사람의 피까지 마셨고 마지막에는 시신까지 먹으려 했다고 하죠. 그리고 그 병원에서 14개월 된 아이가 사라졌습니다. 타라레의 허기가 어디까지 갈 수 있었는지도 아무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그저 멈췄을 뿐입니다. 평생 먹었지만 한 번도 채워지지 않았던 남자. 그리고 그의 몸을 열어본 뒤에도 그 안에서는 그 허기의 정체만큼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